서울의 겨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김민재의 목소리가 병실에 메아리 쳤다. 지훈 씨, 오늘도 당신의 손이 따뜻해요. 깨어나세요. 제발. 그 순간, 기계의 삐소리가 터지며 이지훈의 눈꺼풀이 떨렸다. 억만장자의 몸이 꿈틀거리는 그 광경은 민재의 가슴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민재는 병실의 불빛 아래서 지훈의 손을 쥐고 있었다. 6개월째, 매일 똑같은 루틴. 아침에 커튼을 열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흐름을 속삭이듯 설명하며 지훈의 귀에 대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간호사였다. 게이 간호사.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병원에서 일해온 지 5년. 동료들은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세심한 손길을 좋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지 못했다. 지훈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재벌 3세. 28살의 젊은 나이로 기업의 후계자. 하지만 지금은 침대 위의 그림자일 뿐. 민재는 처음 배정됐을 때 그를 본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지훈의 얼굴은 차갑고 완벽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은 고독을 말해주는 듯했다. 오늘은 비가 와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비예요. 민재가 중얼거렸다. 그는 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오직 모니터의 리듬 소리와 비의 속삭임뿐. 민재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쌓여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학교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직장에서의 은밀한 시선들. 게이로 사는 삶은 항상 숨바꼭질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돌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쏟을 수 있었다. 당신이 깨어나면 제가 왜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지 알려줄게요. 갑자기 지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지훈 씨,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렸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혼란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 민재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 익숙한, 따뜻한 목소리.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너 민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훈은 기억했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그 소년. 학교 뒤편에서 몰래 만났던 짧았던 로맨스. 민재가 먼저 고백했던 그날, 비가 쏟아지던 교정.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하지만 지훈은 두려웠다. 재벌 가문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는 민재를 밀어냈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 이제 그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왜 여기 있어? 민재는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훈은 곧가족과 변호사들로 둘러싸였다. 민재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가 날 기억하다니. 하지만 왜 이런 타이밍에 지훈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차가운 미소로. 감사합니다. 간호사 씨, 이제 우리 아들이 깨어났으니 당신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아니야, 엄마. 그 사람을 데려와. 그날 밤, 지훈은 민재를 불렀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왜 날 돌봤어? 우연이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우연. 아니, 운명일지도 몰라.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얼굴이 낯익었어. 하지만 깨달은 건 당신이 깨어난 후에 지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10년 전 내가 너한테 한 짓 미안해. 난 개두려웠어. 우리 집안, 세상이 날 어떻게 볼지. 대화는 깊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게이로서의 고통, 가족의 거부, 병원에서의 은밀한 차별. 난 항상 숨겼어. 하지만 당신을 돌보며 숨기고 싶지 않았어. 지우는 듯다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 재벌로서의 외로움, 아버지의 강요, 그리고 여성과의 가짜 스캔들들. 난 항상 내가 그리웠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의 비서, 강준호가 들어섰다. 준호는 지훈의 오른팔, 충성스러운 부하.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질투가 스쳤다. 대표님, 쉬셔야 합니다. 그 간호사분은 나가주세요. 준호의 말투는 예에 바르지만 날이 서 있었다. 민재는 불편함을 느꼈다. 준호는 지훈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심지어 사생활까지. 준호, 나가. 지훈이 단호히 말했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믿어. 난 변했어.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언론이 지훈의 깨어난 소식을 보도했다. 재벌 후계자 이지훈, 기적의 회복. 기사 속에 민재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지훈의 어머니가 가족의 헌신부로 포장했다.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 간호사, 갑자기 대표님한테 가까워졌네? 뭐 숨기는 거 있나? 동료 하나가 속삭였다. 민재의 과거가 떠올랐다. 2년 전, 한 환자의 가족이 그의 성적 지향을 의심해하고 위기에 처했던 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지호는 퇴원 준비를 하며 민재를 불렀다. 함께 가자. 내 집으로 우민재는 망설였다. 당신 세상은 날 받아들일까? 지호는 웃었다. 내가 바꿀게.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지훈의 집은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지훈의 곁에 앉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 속삭였다. 그들의 손이 스쳤다. 부드러운, 하지만 긴장된 접촉. 그러나 갈등이 시작됐다. 준호가 지훈의 일정을 빽빽하게 채웠다. 회의, 투자자 미팅, 가족 모임. 민재는 아파트 구석에서 기다렸다. 준호 씨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어렸을 때부터 날 지켰으니까. 하지만 민재는 느꼈다. 준호의 시선이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준호가 민재를 찾아왔다. 대표님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회사에 해가 돼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 게이라는 뜻인가? 민재가 반박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고 있었어. 그럼 더 조심하세요. 이지훈 가문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지훈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훈은 피곤해 보였다. 회사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지훈의 사고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지훈은 밤새워 일했다. 민재는 커피를 타주며 지켜봤다. 쉬어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지훈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짧았다. 다음 날 지훈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아들아, 그 간호사와의 소문이 돌고 있어.
언론에 찔리면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반항했다. 엄마, 그건 제 인생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재는 점점 압박을 느꼈다. 병원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재 씨, 대표님 집에 머무는 거 조심해. 소문이 안 좋아.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환상? 밤에 지훈이 늦게 돌아왔다. 미안해. 오늘도 늦었어. 민재는 참았지만 결국 터졌다. 난 당신 그림자처럼 느껴져. 진짜로 날 사랑하나? 지호는 놀랐다. 당연하지.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까봐. 그 말은 민재의 상처를 건드렸다. 10년 전처럼 또 날 버릴 거야. 갈등이 고조됐다. 준호가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지훈의 과거 연애 기록을 조사하며 민재의 성적 지향을 확인했다. 대표님을 보호해야 해.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그 사람 곁에 두면 안 돼. 당신의 미래를 망칠 거야. 지훈은 편지를 읽고 분노했다. 준호, 내가 왜 이래?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 당신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충격적인 고백. 지훈은 당황했다. 준호야, 미안. 난 내 형제처럼 생각했어. 준호는 도망쳤다. 그 사건은 지훈을 흔들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준호가 술에 취해 병원에 찾아와 폭로한 탓이다. 지훈은 나도 사랑해. 하지만 너 같은 게이 때문에 민재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한강 다리에서 밤을 보냈다. 비가 다시 내렸다. 왜 항상 이렇게 돼?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어디야? 제발 와. 민재는 울면서 말했다. 난 못해. 당신 세상에서 난 이방인이야. 지훈은 민재를 찾으러 나섰다. 강남 거리를 헤매며 비를 맞았다. 마침내 다리에서 민재를 발견했다. 민재야. 지훈이 달려왔다. 준호 일은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민재는 지훈을 밀쳤다. 증명해. 세상에 우리 사랑을 보여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다음 날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깨어난 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과거이자 미래예요. 김민재 씨, 플래시가 터졌다. 당신은 게이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네, 그리고 그게 제 자랑입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재벌 가문의 후계자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주가는 하락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하지만 반발이 컸다.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지훈은 병실에서 울었다. 민재는 곁에 있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준호는 사표를 냈다. 미안해요. 제 질투가. 그는 떠났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의 회사는 회복됐다. LGBTQ+ 재단을 설립하며 그는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민재는 병원을 그만두고 지훈 곁에서 활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견뎠다. 한강에서 다시 만난 그날처럼.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지훈의 사촌, 재벌 경쟁자가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다. 이지훈은 정신이 이상해. 회사를 넘겨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민재는 증언대에 섰다.
지훈 씨는 강해요. 그의 사랑이 그를 일으켰어요. 그의 마른 법정을 감동시켰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재의 과거가 드러났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가족의 버림. 난 게이로 태어났어.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야. 지훈은 민재를 안았다. 너 덕분에 난 자유로워졌어. 최종 재판에서 승리했다. 사촌은 패배했다. 지훈과 민재는 한강 다리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비가 그쳤다. 태양이 떠올랐다. 회복 후의 일상에서 지훈과 민재의 관계가 깊어지지만 미디어의 추격이 시작됐다. 커밍아웃 재벌의 비밀 연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민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난 평범한 삶을 원해. 지훈은 그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병실에서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아, 용서해줄게. 하지만 그 사람을 지켜.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준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훈은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 투자자가 당신의 사생활이 사업의 지장기라고 압박했다. 지훈은 분노했다. 내 사랑은 내 힘이다. 민재는 지훈을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LGBTQ+ 행진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군중의 환호 속 민재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진짜 자유야.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훈의 차가 추격당했다. 경쟁자의 하수인들. 민재는 지훈을 보호하며 다쳤다. 병실에서 지훈은 후회했다. 너까지 다치게 해서 미안해. 민재는 웃었다. 이게 우리 사랑이야. 위험하지만 소중해.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빠가 날 때렸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지훈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아버지는 날 로봇처럼 만들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강해졌다. 미디어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다. 한 잡지가 민재의 과거 사진을 폭로했다. 고등학교 시절 지훈과 함께 찍힌 사진. 청춘의 비밀 로맨스 팬들은 지지했지만 혐오 세력의 공격이 시작됐다. 온라인에서 재벌의 타락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민재는 우울증에 빠졌다. 난 버려야 할까? 지훈은 그를 끌어안았다. 절대 아니야. 지훈은 대응 전략을 세웠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사랑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촬영 중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다. 게이로 사는 건 전쟁이야. 하지만 지훈 덕분에 이겼어. 방송 후 지지 물결이 일었다. 유명 인사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훈의 이모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했다. 가족 모임에서 대립이 벌어졌다. 민재는 참석했다. 저는 지훈을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용기는 가족을 감동시켰다. 이모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무지했어. 사업적 위기가 다가왔다. 지훈의 회사가 LGBTQ+ 친화 정책을 발표하자 보수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주가 폭락. 지훈은 위기에 처했다. 내 선택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재는 격려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우리처럼 용감한 사람들. 그들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돌며 동지들을 모았다. 한 젊은 기업가가 합류했다. 당신들의 사랑이 영감이 됐어요. 회사는 회생했다.
더 강하게. 개인적으로 민재의 친구가 나타났다. 옛 동성애자 모임의 지인. 민재야, 내가 재벌 대단해. 하지만 친구는 질투를 숨겼다. 파티에서 친구가 술김에 민재는 항상 약했어라고 말했다. 지훈이 들었다. 민재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 사건은 민재의 자존감을 높였다. 로맨틱한 순간이 찾아왔다. 지훈이 민재를 제주도로 데려갔다. 바다 앞에서 결혼하자라고 프러포즈했다. 민재는 놀랐다. 한국에서 가능한가? 지호는 반지를 꺼냈다. 우리 방식으로 그들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 일부가 참석했다. 어머니가 축복했다. 행복하길. 하지만 귀환 후 법적 장애물이 생겼다.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그들은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가자. 하지만 지훈의 책임이 발목을 잡았다. 회사를 버릴 수 없어. 준호가 돌아왔다. 용서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법 개정을 지지했다. 세 사람은 동맹이 됐다.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정치인, 보수파. 재벌의 타락이 사회를 망친다고 연설했다. 지호는 반박 캠페인을 벌였다. TV 토론에서 사랑은 차별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 민재는 뒤에서 지지했다. 토론 후 위협 전화가 왔다. 조심해. 지훈의 차에 브레이크가 풀렸다. 사고. 민재는 공포에 떨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인의 비리가 드러났다. 그는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민재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지호는 간호했다. 역할 역전. 이제 내가 돌볼게.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노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시위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지훈과 민재가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개인적으로 민재의 가족이 연락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화해의 모임.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고마워요.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클라이맥스. 법 개정 투표일. 긴장된 밤. 성공. 동성 결혼 합법화. 지훈과 민재는 다시 결혼했다. 공식적으로. 에필로그. 5년 후 그들은 재단을 운영하며 젊은 커플들을 도왔다. 한강 다리에서 손잡고 걸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돼 태양이 빛났다. 사랑은 이겼다.